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GIS와 산림자원관리, 여러분들하고 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9월 달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의 모양과 표현입니다. 자, GIS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지도라는 것들을 활용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 지도는 스케일에 의해서 축적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작은 종이에 큰 지형을 이제 표현하는 형태들이 되지만 GIS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지구 전체를 1대1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형태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형태로요. 어떤 것들이 있냐? 표현 방법. 1차원, 2차원, 3차원 형태의 표현 방법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이 곡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예전에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굉장히 높은 선조들 시대에는 지구는 평평하다는 지구 평면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런 지구 평면설 평평하니까 도면으로 표시하기 굉장히 편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살다 보면서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둥근 지구를 어떻게 우리는 평면으로 표시할 것인가? 뭐 이런 방법들하고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기초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GIS를 사용하실 때 네, 문제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지구를 평평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투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투영 방법에 따라서 네, 전혀 엉뚱한 위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같은 자리에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GIS 작업을 할 때 가끔 어떤 남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불러오면 네, 원래 제가 원하는 위치가 아닌 엉뚱한 위치에 가서 이 표현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영에 의한 좌표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좌표계 변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이제 그 지도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먼저 이제 지구의 형상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의 변천하고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표현하는 방법,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투영법, 다양한 좌표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지구 둘레를 계산. 에라토스테네스는 뭐 하나로 지구 둘레를 계산했다. 뭐였을까요? 네, 여러분들 뭐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텐데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막대기 하나로 지구 둘레를 계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막대기 하나로 지구 둘레를 재어볼까? 미척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결국엔 성공을 합니다. 하짓날 정오에 시에네의 그림자는 사라지지만 알렉산드리아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개념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짓날 정오에 시에네에서 시에네 우물에서 태양이 수직으로 비치는 없을 때를 체크를 하고요. 동일한 시각을 1년 있다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시 똑같은 작업을 진행을 해서 그림자의 길이를 재게 되고요. 그림자의 길이를 알면 우리가 이 부분에 각도를 잴 수 있겠죠. 여기 각도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측정할 수 있으면 이 각은 어때요? 억각이죠. 예, 딱 맞습니다. 똑같죠. 그럼 얘를 알고 있고요. 호의 길이를 알고 있죠. 예. 자, 그럼 이 각을 알고 있으면 지구는 360도니까 계산하면 되겠네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훌륭하신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표척을 세워서 각을 재고요.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360도 대 지구의 원주는 Q 대 L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계략
5000 스타디아 곱하기 50 곱하기 0.185km. 스타디아로 변환하는 계수인데요. 계산해 보니까 약 46,250km 정도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 현재 정확하게 계산된 지구의 둘레 조금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4만 km 정도 됩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평균 6,371km 정도 되고요. 근데 에라토스테네스는 한 7,160km 정도라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기원 전이죠. 네, 이 정도 한 2000년이 넘은 이런 시간 동안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분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위험했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랬죠?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를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원인은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는 완벽한 구다라는 개념으로밖에 계산할 수가 없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스타디오는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1스타디오는 600포데스 정도 되는데요. 1포데스가 여러분들 성인 남성의 발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1스타디오는 160에서 한 185m 정도 됩니다. 또 하나, 이게 경도가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요. 이분이 착각하신 것 중에 하나죠. 경도가 약 3도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도의 차이는 있어야 되지만 경도의 차이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선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오차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경선을 127도에 맞추면 아마 서울하고 광주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서울, 광주를 이용을 해서요. 이 간격이 약 한 278km 정도 됩니다. 37.5도에 서울이 있고요. 35도에 광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도 대 278km는 360도 대 9만 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약 4만 30km 정도 계산이 되는데요. 실제로 얼마? 4만 75km, 약 한 45km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하죠. 자,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 자, 이거를 경선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구의 둘레가 세로 둘레와 가로 둘레가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배가 나와 있죠, 지구는? 자전을 하는 바람에 배가 나와서 둘레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측량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지구의 형상과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구는 구가 아닌, 완벽한 구가 아닌 타원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전과 공전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약간 배가 나온 형태가 되죠. 그래서 단반경은 6367km, 장반경은 6378km로 약간 적도부가 좀 더 깁니다. 자, 지구의 불규칙적인 이런 지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준 타원체가 필요합니다. 모든 위치를 다 높이를 측량을 해서 만들면 좋긴 하겠는데요. 이 기준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기준 타원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지오이드와 지구 타원체, 기준 타원체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지오이드는 평균 해수면을 육지로 연장시켜서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고 가정한 선이 될 텐데요. 위치 에너지 및 표고가 0인 등 포텐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원체하고 지오이드는 다른 개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구 타원체 같은 경우는 지구 형상에 가장 가까운 회전 타원체를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굴곡이 없는 면인데요. 기하학적 타원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위도 결정 기준과 측지 측량 및 측량 계산에 사용하는 그런 타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베셀 1841 타원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일본의 동경 원점을 쓰다 보니까 같은 형태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GRS 80 타원체를 이용을 합니다. 오차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이제 평면 지도로 만들어서 놓고 보면은 약 한 200에서 300m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물리학적 지표면 실제 이제 지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오이드 약간 동글 불규칙적인 면이죠. 등 포텐셜 면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 타원체입니다.
지구 모양에 가장 비슷한 완만한 굴곡이 없는 면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완벽한 구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오이드하고 지구 타원체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에 이제 지구의 실제 지형을 표시를 한 형태가 될 거고요. 거기에 세 가지가 다 표현된 겁니다. 이 한 단면을 잘라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실제 갈색 선이 지표면이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요. 바다도 있습니다. 자, 타원체면은 어떨까요? 매끈한 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빨간색 점선입니다. 타원체 면이 되고요. 지오이드 면은요. 네, 타원체 면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우리가 맞춰보면은 육지에서는 조금 낮게 표시가 되고요. 지면이 0인 가상의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 포텐셜 면이고요. 위치가 0인 높이가 만들어지는 곳을 이제 통과하는 가상의 면을 만들어지게 되니까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원체 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바다는 조금 들어가고요. 육지는 조금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문헌에 남아있는 걸 보면 고구려 영유왕 11년에 봉혁도를 이제 중국에 갖다가 줬다라는 기록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경도광 때 신라 구주군 현총도라는, 그래서 신라 지역의 이제 구주에 대한 그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목종 때는 고려지리도, 현종 때는 오도양계 주현총도, 그다음에 인종 때는 삼국사기 지리지 같은 것들이 제작이 됩니다.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만들게 되고요. 천하도, 혼천이, 천문형 시계입니다. 혼천이 같은 것들이 제작이 됩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말 그대로 역대의 국도 지도인데 정말 대단한 지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뒤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조 9년에 동국지도가 만들어지고요. 영조 때 동국대지도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김정호 님이 이제 청구도를 처음에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 비율로 보면은 약 한 16만 대 1 정도의 도면을 이제 지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비율에 좌표 격자를 심리마다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그리드 격자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이 당시에는 이제 최초로 도입한 기법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861년도에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지죠. 16만 2천분의 1입니다. 27년에 걸쳐서 전국을 발로 걸으면서 22장의 지도로 만들어서 도로의 심리마다 간격을 표시를 하고요. 기호에 의한 지형 표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 뭐라 그럴까요? 서양의 지도 기술, 기법에 의한 지도가 아닌 이제 동양의 기술로, 자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집대성된 최고의 지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지도가 이제 왜 좌측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고요. 우측이 동국 대지도입니다. 1402년도에 태종 2년에 만들어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1992년에 벌어지죠. 우리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보시면 한국하고 중국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스케일이 맞지 않아서 학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뭐야? 이런 식이었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난리가 난 사례들이 될 것 같습니다. 1992년 콜럼버스 항해 5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리게 되고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각국 그 고지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품이 돼서 전시가 됩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원본이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 있습니다만 복사본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사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지도들을 살펴보다가 혼일강리 역대국도들을 보고서 세계 지리학계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 전 세계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본도 나오고 한국 있고요. 중국 나오고요. 인도, 아라비아 반도, 스리랑카, 지중해,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가 나오죠. 제일 아래 끝에 보시면 이 부분에 작은 산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여기 희망봉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희망봉을 보고 왜 놀라냐? 문제는 이 지도는 1402년에 만들었고요. 희망봉이 최초 발견된 거는 포르투갈이 1488년 희망봉을 최초로 발견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서양의 지도에는 희망봉이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88년 앞서서 우리가 희망봉을 그렸다는 얘기고요. 사하라 사막도 있고요. 네, 이 나일강의 라인도 거의 잘 맞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 기술로는 잘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린 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콜럼버스 같은 분이 있었지 않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동의 지도를 그린 김정원 님처럼 여기까지 가서 그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당시에 이제 그 조선 초에 중국, 몽골, 페르시아 같은 곳들의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네, 지도들도 수입을 하게 될 테고요. 네, 조선이 만들어지고 태종이 조선의 정체성과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대성한 지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자들이 꽤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좌측은 천화도고요. 오른쪽은 청구도입니다. 자, 대동의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만들어진 대동의 지도인데요. 22첩을 펼쳐서 이제 하나의 지도로 만들어낸 형태가 됩니다. 자, 모양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지도하고 그러면 이 대동의 지도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요. 자, 대동의 지도가 이 짙은 선이고요. 현재의 지도가 점선이고요. 청구도가 이 바깥에 얇은 선입니다. 세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중간 정도 현재 지도에 맞죠. 대동의 지도 어떻습니까? 현재 지도랑 거의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구의 곡률 반경이라든가 위도, 경도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북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지만 해안 지역의 도서나 섬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맞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제주도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가깝게 대동의 지도에선 그려졌는데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보폭으로 이분은 거리를 측정을 하셨는데요. 네, 무리를 걸어가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네, 섬 같은 경우는 조금 가깝게 그려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근대로 돌아옵니다. 격동기입니다. 고종 32년도 칙령제 53호로 내부관제를 공포하게 되고요. 판적국에서 지적사무를 보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지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35년, 고종 35년에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양지아문을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종 36년 네, 대한제국 시대 최초의 현대식 지도인 대한전도를 발간하고요. 최초로 경선 위선을 지도의 좌표로 사용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1909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형도 지적도 근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이제 작업에 착수를 하지만 네, 얼마 못 가서 한일 합방으로 좌절이 됩니다. 자, 조선 토지조사 사업 일제시대가 되면서 1910년도에 토지 및 지세제도 확립이란 명분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5만 분의 1 지형도와 1200분의 1 지적도를 만들게 되는데 1918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1945년도 항공사진 측량을 통해서 5만 대 1 국토기본도를 보완을 하게 되고요.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전쟁 중에도 구판지도 1대 5만 재편집을 하게 되고요. 자, 현대로 넘어와서요. 61년도에 측량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2년도에서부터 62년도까지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서 우리가 1대 2만 5천 지도를 제작하게 되죠. 63년도에 인천에 수준 원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인하대 교정에 있습니다. 네,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1974년도에 대축척 지도인
5000분의 1 지도 제작에 착수를 해서 약 20년에 걸친 작업 끝에 1993년도에 완성이 됩니다. 1985년도 한국 경의도 원점을 준공을 합니다. 정밀 측량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도쿄 원점을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설치가 됩니다. 2009년도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거에 분할되어 있던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법 같은 것들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용이하게 만들게 되고요. 2014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다양한 모든 공간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체계를 준비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산변 측량이라든가 인공위성 측지 기술도 도입하게 되고요. 전국을 이젠 2년 주기로 20년 걸리던 거를 2년마다 1대 5천 지도의 제작에 하고 있습니다. 네, 도엽수가 한 17,600도엽 정도 돼요. 이 중에 이제 100% 바꾸는 건 아니고요. 네, 가능한 순서대로 한 5, 60%씩 2년마다 바꾸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부터? 네, 도심부터 시작해서 산림까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산림과 관련된 부분의 지도들은 조금 오래된 것들이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1000분의 1 대축척 수치 지형도를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모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대 1000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대 500 지도도 있고요. 이런 대축척 지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작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지도들 같은 거죠. 대한민국 전도, 종이 형태의 지도가 보급이 되고 있었죠. 왼쪽 아래처럼.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수치 형태, 수치 지도, 컴퓨터상에서 볼 수 있는 수치 지도와 그다음에 지금 위쪽에 보시는 이런 정사 영상,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서 지도처럼 일치를 시켜서 평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정사 영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지도를 표현하는 방법, 각종 투영법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맞는 좌표계라든가 그다음에 경의도 좌표계냐, 평면 좌표계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이제 4차원, 5차원, 6차원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 1차원 좌표계. 직선이나 곡선 같은 것들입니다. 선으로 표시되는 게 1차원이죠. 점선으로.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좌표계로 넘어가면요. 이제 평면 직교 좌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셨던, 수학 시간에 많이 보셨던 좌표계입니다. XY로 표시되는. 그다음에 평면 사교 좌표입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다음에 2차원 극좌표, 원방사선, 원원, 쌍곡선 좌표, 쌍곡선 좌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이제 원방사선까지는 지구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원원 좌표나 원쌍곡선 좌표는 지구보다는 지구 바깥에 별들을 관측하거나 아니면은 블랙홀 같은 것들하고 관련된 이런 형태를 표시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차원 좌표계로 가면은 3차원 직각, 3차원 지리, 3차원 극좌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직각, 지리, 극좌표입니다. 그럼 직각좌표와 극좌표의 차이는 무엇이냐? 직각좌표는 X, Y, Z의 거리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요. 극좌표는 각도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지리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를 각도로 표시를 해놓죠. 자, 그래서 3차원 직각좌표, 지구 전체를 하나의 단일 좌표계로 표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3차원 지리좌표는 기준타원 채면 위로 투영된 점의 위치를 경도 위도 및 평균 해면으로부터의 높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경도 위도 Z는 높이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높이가 어디서부터? 기준 타원체 면에서부터의 높이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차원 극좌표가 있는데요. 3차원 극좌표는 원점과 원 방향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으로의 위치를 표시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투영이라는 기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앞장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위성과 경선으로 이루어진 지구상의 가상적 좌표를 평면에다가, 그러니까 타원체 구가 아니지만 어쨌든 구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평면으로 펼쳐놔야 되겠죠. 이걸 평면상으로 옮기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지구본 안에 광원을 두고서 비추어진 그림자를 평면상에 옮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구를 이렇게 잘라서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오늘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오렌지를 하나 깔 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오른쪽 아래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까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면으로 펼쳐놓고 면적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자 이렇게 끊어진 지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아래와 같은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많은 가지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 45개 정도 지금 되네요. 이건 나사에서 제가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투영법 종류 몇 가지만 보면요. 원통, 방위, 원추, 타원형 도법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원통 도법은 게라르트 크림머라는 분이 1569년에 항해용으로 만들었어요. 지구를 원기둥에다가 투영을 합니다. 동서 방향이 길고요. 남북이 좁은 지역일 때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위로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갈수록 늘어나죠. 그래서 단점이 위도에 따른 왜곡이 커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방위도법은 북극이나 남극 쪽에 활용할 때 되게 이제 정확도가 높죠. 그래서 지구와 투영면이 접하는 점이 중심이 돼서요. 단점은 북반구면 북반구, 남반구면 남반구 이렇게 반구 이상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가 가장자리로 갈수록 왜곡이 점점 커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원추도법인데요. 램버트라는 분이 고안을 하셨고요. 지구를 관통하는 원뿔 투영을 만들게 되고요. 지구가 원뿔 표면과 교차하는 평행한 위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도면을 그리게 되겠죠. 자, 남북 방향으로 축적 변화가 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게 접선에 맞는 부분, 이 부분만 가장 정확하게 맞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서 방향으로 긴 나라들이 이 원뿔 투영을 원추도법을 쓰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메르카토르 프로젝션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하나 받아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구를요, 우리 오렌지 쪼개듯이 싹 잘라줍니다. 여러 조각으로 만들게 되겠죠? 이거를 오렌지를 펼쳐서 놓게 되고요. 자, 이제 아래쪽과 위쪽을 이제 맞춰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겨서 맞추게 되는데요. 자, 이러면 이제 모양이 안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투영 형태를 만들기를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투영된 면적 그대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극은 엄청나게 커지고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다음은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 맞는 이제 도법이 되겠습니다. 트랜버스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구와 투영면의 접선이 적도 대신에 90도 회전해서 경선의 접선이 되도록 만들어진 바로 적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긴 지역에 적합합니다. 대한민국에 사용하는 투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카토르 도법을 썼을 때 하고요. 메르카토르 도법이 아까 원통 도법이죠. 원통 도법을 썼을 때 하고 횡축 메르카토르 도법. 자, 이번 90도 틀은 원통 도법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지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쪽이 엄청 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는데 재밌는 게 얘는 좌우로 갈수록 또 달라집니다. 그런 오차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 맞는 도법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위도 좌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면 좌표계입니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좌표계로 통일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도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경도 0을 기준으로 동서로 각각 180등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다 보니까 영국을 기준으로 0이 잡혔어요.
그래서 0. 그래서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180도를 나눠놨습니다. 자,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90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북으로 90, 남으로 90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각도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거리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A라는 경의도에서 B라는 경의도까지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식을 이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경의도 1도의 결이 위도에 따라서 경도, 위도, 1도 간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죠? 자, 밑에 보시면 어때요? 사각형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1도 간격의 면적이 달라지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도별로는 위도 1도 간의 거리는 110km에서 111km, 경도 1도 간의 거리는 111km에서 0이기도 합니다. 위쪽에 북극에 딱 가는 순간, 북극이나 남극 쪽에 도달하는 순간은 경도 1도가 0이 돼버립니다. 좁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이 라인을 이제 경선이죠. 자, 본초 좌우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로 최근에 이제는 당분간 갈 수 없는 곳이 됐죠. 이렇게 그린위치 천문대에 보면은 여기가 0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거까지는 여기가 0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인공위성들을 올려갖고 지구를 관측을 해서 정밀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5.3초 떨어진, 그러니까 한 102m 정도 밀려난 곳에 본초 좌우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밤 12시와 낮 12시가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선을 우리가 이제 본초 좌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72년부터 동쪽으로 5.3초 정도 이동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히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러면은 보면 여긴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그린위치 천문대 가운데 과거에 썼던 라인을 표시를 해놓고요. 네,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경의도 원점입니다. 북위 35도 39분 29초 정도 되고요. 동경 139도 44분 28초 정도 됩니다. 도쿄의 미나토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점이 약 20-30cm가량 이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요. 저도 일본으로 출장을 갈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요. 네, 다니면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다른 전공을 하시는 분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각자 관심 있는 거에 쳐다보게 되죠. 저는 여기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자, 일본의 수준 원점입니다.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원점인데요. 도쿄도 지오다구 나가타초에 1891년 수준 원점이 설치가 됐습니다. 표고 해발 24.414, 원래 24.5m로 설치되었습니다만 관동 대지진의 영향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경의도 원점을 볼까요? 과거에는 저희가 측량 기준점을 따올 때,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부터 이제 1910년도에 이제 지적 측량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기준이 없었으니까 이제 기준을 만들게 따왔는데요. 대마도로 해서, 그래서 5, 6도, 부산 앞바다 5, 6도로 해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측량 장비를 이용해서 경의도 원점을 따와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GPS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쿄 원점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 내에 드디어 이제 경의도 원점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좌표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니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남산공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팔각정인가요? 그쪽 정자 가는 쪽 길에 보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 5-6번 신지랍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의 중심점이라고 기준 표시가 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 나중에 혹시 남산 타워나 남산 쪽에 구경을 가시면은 한번 걸어가다가 보면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있었지 라고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수준 원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수준 원점이라 그러면 결국 측량을 하는데 높이의 기준인데요. 대한민국은 이제 해수면, 평균 해수면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해수면은 항상 이제 해수면의 높이는 뭐 서해안이면 굉장히 많이 변하죠. 근데 그런 이제 수위차를 평균에서 0으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그걸 이제 측정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 기준을 어딘가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륙에다가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교정에 1963년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화살표가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높이가 26.6871m입니다. 라고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전국의 수준점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측량을 할 때 뭐 이 인하대부터 따갖고 온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이런 수준망을 구축을 해 놓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타원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베셀 1841 많이 쓴다고 그랬죠. 유럽, 나미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사용을 했습니다. 국가 측량 기준점 및 지도 제작에 사용을 했고요.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사용되던 타원체입니다. 데이텀이 해당 국가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축이 오차가 약간 발생을 하죠. 도쿄 데이텀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WGS 84가 있는데요. 전 세계가 월드 지오이드 시스템 84입니다. 84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연도별로 계속 있어요. 이게 84년도에 만든 거라 84예요. 전 세계, 전 지구 좌표계로 지구 전체를 단 한 개의 타원체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GPS 장비에 사용되는 타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든가 내비게이션에 바로 이 좌표계가 WGS 84 타원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GRS 80이죠. 국제측지학협회와 지구물리학연합이 1979년에 채택한 건데요. 현재 대한민국 준거 타원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GRS 80하고 WGS 84의 차이가 뭐냐? 단반경이 한 0.01mm 정도 차이가 나고요. 실용적으로는 WGS나 GRS 80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민 등 범용 GPS 사용할 때 보면은 이 GRS 80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정 GPS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그냥 WGS 84로 적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제 경의도 좌표계인데요. 아까 타원체였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경의도 좌표계는 동경 좌표계 측지계를 썼었고요. WGS 84 좌표계 측지계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경 좌표계, 경도 위도를 사용하죠. 타원체로 이제 베셀 1841을 사용을 합니다. 기준을 도쿄에서 가져왔습니다. 일제시대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사용하던 지역 좌표계입니다. 해당 국가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어서 측이 오차가 조금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WGS 84 같은 경우 이제 뭐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거죠. 우리나라에는 동경 좌표계를 쓰는데 GPS는 미국 기술을 가지고 쓰는 거다 보니까 WGS 84 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환을 해야 돼서 변환을 하는 그 옵션이 들어가야 되고요. 상당히 복잡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 그러면 쉬어가는 느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럼 경의도 1도의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대한민국은 동경 125에서 132도, 그다음에 북위 33에서 39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도에 따라서는 경도 1도 사이의 거리가 93.4km에서 86.6km 정도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위도 1도 사이의 거리는 110.938km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도 1도 1대하고 1분 1대하고 1초 1대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이가 있었죠. 아까 93km, 86km.
네, 평균은 9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는 110km 정도 됩니다. 111km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분의 거리를 살펴보면요. 1.5, 1.4 정도 왔다 갔다 하죠. 평균 1.5 정도 됩니다. 1.5km입니다. 미터로 하면은 150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세로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1848.9 정도 되니까 한 1849m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럼 1초당 거리는 볼까요? 가로는 평균 한 25m 정도 되고요. 세로는 30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구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구면 좌표계에 대한 이야기, 경의도 좌표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도분초로 나오다 보니까 거리 계산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 계산이 편한 평면 직각 좌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도는 3차원 형상의 지구를 2차원 형상의 종이 위에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지구상의 위치를 종이 위에 표시하기 위해선 2차원 좌표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위해서 지도 내부에는 이러한 2차원 좌표계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사용하는 2차원 좌표계를 일정한 지역 범위로 통일되게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것을 평면 직각 좌표계 또는 평면 직교 좌표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차원을 2차원 표시로 투영하는 형태들이 되겠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광원을 비춰갖고요. 비춰진 그림들을 평면으로 그려내게 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건데요. TM 평면 직각 좌표계입니다. 구동경측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터를 이용하는 평면 좌표 체계라고 되죠. 그래서 거리 계산이 됩니다. 기준을 도쿄에서 가져왔습니다. 도쿄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기준 타원체는 베셀 1842를 사용을 했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지역 좌표계입니다. 세계 좌표계가 아니라 지역 좌표계죠.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긴 지역에 적합한 방법을 썼습니다. 중앙은 왜곡이 최소고 동서로 멀어짐에 따라 오차가 커지다 보니까 보통 경도 1에서 3도 간격의 폭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왜곡 오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몇 개가 만들어졌어요?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제주 등 5개의 원점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평면 직각 좌표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가로 x, 세로 y죠. x, y. 어떻게 됩니까? 값이 이쪽은 플러스가 될 테고요. 그죠? 여기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기는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거리를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좌표값이 있으면 매번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여기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기준 0을 저 아래 제주도 지나서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해야겠죠. 공해상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옮겨주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주는 값을 우리가 가로 20만 미터, 세로 50만 미터를 가산한 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보정을 위해서. 그럼 제주도의 경우에는 요거를 세로를 55만 미터를 더해서 좀 더 아래쪽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자, 과거 관성대 지진의 영향으로 도쿄 기준이 틀어졌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도값에 여기 125, 127, 129, 131, 120 여기에 10.405초를 가산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렇게 복잡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하던 게 우리나라에서 UTM 평면 직각 좌표계 사용을 했습니다. 전 지구상의 위치를 통일된 체계로 나타내기 위한 격자 좌표 체계로 1947년도에 개발했어요. 미국이 했어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경도 6도, 위도 8도, 가장 북쪽은 이제 12도로 나눠지는데요. 각각의 격자를 만듭니다. 총 60 곱하기 20개의 격자로 구분이 되고요. 각 격자 좌측 하단이 기준점이 됩니다. 경의도 좌표계보다 거리 계산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WGS84 타원체를 사용합니다. 그림 볼까요?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자, 60 곱하기 20개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 가려면 51S, 52S.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북한은 여기죠. 네. 51T, 52T. 여기가 바로 북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번엔 최근에 이제 변경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계 측지계인데 평면 직각 좌표계는 맞아요. 트랜버스 메르카토르 평면 직각 좌표계를 쓰는데 세계 측지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터를 이용하고요. 전 지구상 위치를 통일된 체계로 나타내기 위한 좌표계인 GRS80을 사용을 하죠. ITRF 2000 데이텀이 적용이 됩니다. 기준 타원체는 GRS80을 사용을 합니다. WGS와 거의 일치하다고 그랬죠. 동서가 좁고 남북이 굉장히 적합하고요. 또 왜곡이 돼요. 이 왜곡을 없애려고 바꾼 건데 결국에 왜곡이 돼서 결국에는 경도 1에서 3도 간격의 폭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왜곡 오차를 최소화를 했습니다. 아까보단 줄어들었어요.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원점까지만 있고요. 아까 제주도 빠지는 바람에 제주도에 5만을 더도 55만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값을 아예 간단하게 20만 미터, 60만 미터를 더해서 제주도를 한 번에 우리나라 원점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서부, 중부, 동부, 동해. 독도가 필요합니다. 울릉도하고 독도가 들어가기 위한 동해 원점이고요.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원점 4개 원점을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 원점 간의 이동은 또 복잡해지죠. 자, 이런 형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화면에 됩니다. 그래서 서부 125도, 127도, 129도, 131도 기준 원점을 잡게 되고요. 그 원점에 맞춰서 좌우로 1도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부 원점, 중부 원점, 동부 원점, 동해 원점입니다. 그럼 충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부는 동부 원점에 들어가 있고요. 제천, 단양, 충주 일부, 그다음에 영동 일부, 여기가 이제 괴산도 일부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동부 원점에 들어가게 하고요. 나머지는 중부 원점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충청북도를 관할할 때는 당겨서 중부 원점으로 다 변환을 해서 이용을 하고요. 또 지자체나 제천이나 단양을 가면 이쪽은 또 동부 원점을 쓰고요.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동경 측지계, 과거에 썼던 거랑 지금 쓰고 있는 세계 측지계의 차이점은 일단 타원체가 다릅니다. 타원체의 장반경이나 평편율이 조금 달라요. 다음에 데이텀이 다르죠. 도쿄 데이텀을 썼었는데요. ITRF 2000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투영법은 똑같이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준 원점이 달라졌어요. 자, 동경 측지계는 125, 127, 129, 131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10.405초를 다 더해줬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125, 127, 129, 131로 딱 정해져 버렸습니다. 자, 또 하나 투영 원점 가상값을 20만 미터, 50만 미터를 사용을 하고 제주 따로 55만 미터를 썼었는데요. 세계 측지계에서는 그냥 20만 미터와 60만 미터 하나로 통일을 해서 이제 기준점을 4개로 줄였죠. 이렇게 줄여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 측지계랑 세계 측지계를 한 면에다 뿌려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파란색이 이제 동경 측지계고요. 선홍색인가요? 세계 측지계 표시가 됩니다. 비교해 보면은 인천은 한 360m, 홍도 320, 마라도 400, 부산 400, 울릉도 385m 정도 차이가 나죠. 기준점하고 위치가 XY 값이 조금 달라지는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된 좌표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좌표계입니다. 이제 타원체를 아까 베셀, WGS84, GRS80. 자,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베셀의 경위도, 직각도, 구, 단일, 구좌표, 보정, 네이버, WGS84도 경위도, 직각좌표, 세계 공통, 그다음에 GRS80도 경위도, 직각좌표 나눠지는데 직각좌표는 단일, 구좌표, 신좌표, 네이버 여러 가지 써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통일이 이래서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업체마다 다르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보시는 네이버 맵하고 다음 카카오 맵이죠. 카카오 맵하고 좌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지점의 값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는 없지만 이제 뭐 볼 수 있는 편법들이 꽤 있습니다. 그 값을 읽어내면 그 값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어쨌든 그 스마트폰 내에 있는 GPS 칩은 WS84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변환을 해서 쓰냐, 그냥 쓰냐의 차이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GRS 1980 쓰는 것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네, 그냥 당겨와서 같은 값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상에다가 이제 기준점을, 측량을 위한 기준점들을 기본 측량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 통합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통합 기준점은 개별적으로 과거에 이제 삼각점, 수준점, 중력점, 뭐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 점 위치가 다 달랐어요, 서로. 그래서 높이를 측정하려면은 저쪽으로 가서 해야 되고요. 높이를 따오려고 그러면. 그다음에 기준 XY 좌표를 따려고 그러면 또 이쪽에 가서 해야 되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GPS를 이용을 해서 GNSS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GNS 측량하고 수준 측량하고 중력 측량까지 끝내서 성과를 한 위치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된 통합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통합 기준점 표지판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에 있는 게 수준점인데요. 높이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돌로 가장자리를 해갖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측량하는 방법들 나와 있는 형태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통합 기준점을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들처럼 그 위에서 각각의 측량을 해서 결과값을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3에서 5km 간격으로 주요 지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 5,500점 정도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측량 성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위도, 평면 직각좌표, 높이, 그다음에 중력, 방위각까지 정리를 해서 들어옵니다. 정확도는 평면은 3cm 이내고요. 표고는 2.5mm 루트 S입니다. 편도 관측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측거리의 범위에 오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각점 살펴볼까요? 삼각 측량을 통해서 지구상의 수평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이죠. 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약 한 16,000점 정도를 우리가 한 1에서 4등 삼각점으로 구분을 해서 광파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정밀 측정을 진행을 했어요. 1975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GPS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GPS 측량기를 사용을 해서 전체 97년부터 한 방에 이제 전체 삼각점을 다 정리를 했어요. 재정비를 해서 망조정을 하고 오차 보정을 다 끝내서 성과고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각점은 1990년부터 전국에 2에서 4km 간격으로 주요 지점, 국도변이나 관공서, 학교 등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삼각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로 옮겨졌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충북대학교 정문 들어오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수의실이 있었어요. 그 수의실 바로 옆에 오솔길 입구에 바닥에 삼각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문 지역을 정비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삼각점이 어디로 옮겨졌는데 어디로 옮겨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현재 16,412점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1등에서 4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준점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기준이죠.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수준 원점 26.6871m를 기준으로 해서요. 전국에다가 높이 값을 이제 확인을 해서 7,300점 정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1등, 2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 수준점이 훨씬 정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준 측량에 의한 고도를 만들어내는 원리들을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산이나 이런 곳에 어디를 가다가 바닥에 이렇게 생긴 표시를 발견하게 된다. 아, 이게 바로 수준점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수치 지형도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그
GIS를 우리가 활용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 지구가 완벽한 구가 아니고 평면도 아니고 구가 아니고 타원체죠. 이 타원체에서 우리가 이제 이 타원체를 어떻게 컴퓨터상에서 평면으로 표시를 할 것인가, 이런 하고 관련된 내용들하고 관련해서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용되는 타원체라든가 좌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지도를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구나라는 형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다음에는 여기에 또 GIS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또 추가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 아주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명절주는 일단 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잘 보내시고요. 우리 이제 그 9월 말, 10월 초인가요? 10월 초쯤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